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양성평등이라는 주제 분야에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이런 그 계량 정보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양성평등 혹은 우리가 일가정 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평등 이슈의 현황과 전망,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이버 데이터 렉과 그 다음에 빅카인즈를 통한,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요. 갑자기 이제 그 에버텍 그 녹음하는 것이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넘어가면 두 번째, 그래서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양성평등과 워라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 내 양성평등과 사회 갈등,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잠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계량 정보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요한 그 보고서로 이제 살펴볼 것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러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인데요. 이제 나오네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이제 여기 보면 데이터로 미래를 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로 미래를 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로 미래를 보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인데 쭉 한번 볼까요? Near and Fut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ear and Future, Near라는 것이 뭐죠? 가깝다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Future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 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장에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당장에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가까이 있는 이와 같은 그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이제 탐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로 미래를 보다라는 그런 제목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제로 보면 데이터 기반에는 사회 갈등 이슈를 탐색한다라고 했고 댓글은 뭐 여러분들 뭐 오늘도 뭐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제 댓글을 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올라는 댓글들을 읽고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분석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웨브 매트릭스라든가 빅데이터라는 게 바로 이런 온라인상의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이제 수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양성평등 이슈의 현황과 전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자 내려가 보겠게요. 쭉 그래서 데이터 기본 여기 한번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을까? 그렇죠. 영남대학교 사이버감성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진옥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회학 박사예요. 사회학 박사.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가 항상 어떻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박효찬은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 이제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대학원에 와가지고 석사를 또 하면서 논문을 또 내고 뭐 여러 편을 썼어요. 아주 그러니까 전도가 아주 유명한 그런 친구인데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 현재는 이제 대구 경북연구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할 당시에는 사이버 감성 연구소 연구원이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 학과 이제 석사 과정이었는데 근데 이 보고서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연구원 대구 경북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청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도청이 지원해서 하는 그런 연구소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니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또 이제 파타임으로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또 보면 여기요. 박지영 선임연구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박지영 선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친구도 사실은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어요.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여기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학과라고. 영남대학교 그런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학과도 이제 협동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학과의 학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박지영 이 친구도 동아시아 문화학과라는 협동 과정이 있어요. 협동 과정. 이 협동 과정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고 여기 이제 한국정보진흥원에다 이제 취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정보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넘버원 그렇죠. 이런 정보와 진흥과 관계되는 거고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할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에 와서 좀 더 이제 자신의 어떤 학부단에 대한 것보다 한 단계 업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곳에 취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한국 사회 양성평등한 남녀 갈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본 양성평등 이슈 시사점인 저행을 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이 보고서의 전체를 다 보지는 않겠죠.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을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더 내용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이 보고서를 참고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파워포인트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볼까요? 자,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가면 이제 데이터 기반 양성평등 이슈 항상 우리가 이제 왜 이것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만큼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치가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만큼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국의 그러한 그 성격차와 성평등 지수, 양성평등과 갈등 이슈,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알아본 그러니까 키워드별 성별 관심도 예컨대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혹은 그렇죠 뭐 빅카인즈 언론 키워드 빅카인즈라는 언론사 데이터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독박 육아라든가 고용평등이라든가 경력 단절 연성이라든가 성별 임금 격차 이런 것도 살펴볼 건데요. 자, 연구의 배경 나와 있는데 연구의 배경 나와 있는데 보면 뭐 이문의 25,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성평등 사회를 우리가 왜 얘기하느냐? 왜 얘기하느냐? 이거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그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그런 큰 원칙이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파이가 켜지죠. 파이. 우리가 먹을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먹의 덩어리가 커져야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거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근데 임원의 25%인 그룹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평균 자본 수익률이 47%나 더 높다는 이런 해외의 자료,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조차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줄이면 미국 GDP가 9%, 유로 지역 그러니까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13%나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면 손실이 이만큼이 되는 거고 400억 넘게 고용 격차를 줄이면 일본의 GDP가 16%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격차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 좋다. 사람들 다 뭐 경제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성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고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당장에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 이동, 사회 갈등과 관리 이런 영역들에서 보면 다 이제 뭡니까? 개념 정의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최종 지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포용에는 뭡니까? 당연히 상대 빈곤율이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요 색깔을 여기다가 옮겨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딱 성별 격차 그러니까 성별 격차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 성별 격차. 그러니까 성별 격차 부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사회적 포용 분야에 속한다는 거죠. 사회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항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역량인데 성별 격차가 크게 속하는 거예요. 상대 빈곤은 비정규직의 고용 보호, 비자발적 임시 근로자 비율, 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 지출. 사회적 자본은 어디에 속하냐? 심적 자유, 일반 신뢰, 뭐 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자살률, 사회 갈등에 속하는 거죠. 노동소득 분배율, 사회 갈등.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수업 주제가 지금
성별 격차니까 성별 격차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것들,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 이동, 사회 갈등과 관리. 한국의 사회 현실과 양성평등 인식 한번 볼까요?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사항들인데요. 2010년도부터. 그래서 여기 조선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지금도 이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했던 자료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쭉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어떤 사회 갈등 한번 보세요. 2010년도에 다른 것도 비교해서 보세요. 계층, 이념, 우리나라 계층적 갈등, 이념적 갈등, 그 근로자와 사용자 간 노사, 세대, 지역, 환경, 그 중에서 뭡니까? 남녀가 뭡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 가장 밑바닥이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남녀 문제 사회 갈등을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 안 했다는 거죠. 왜? 다른 거 계층, 이념, 노사 갈등 문제가 너무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매우 심하다 했는데 그것이 갈수록 뭡니까? 증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2016년도에 비교했을 때 2010년도는 뭡니까? 20한5% 되는데 한 39.5%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갈수록 증가되고 있더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뭡니까? 원래 그 심각하게 인식했고 지금도 좀 심각하게 인식하는 편이죠. 소위 말해서 거의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남녀 문제라는 세계 사람들이 계속 갈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심각도가 커져가고 있더라.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나도 사실은 이 문제에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뭐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은 내가 이제 딸이 있으니까 딸이 이제 내가 아주 늦게 딸을 좀 낳았죠. 이 46살에 그렇죠. 46살에 이제 딸을 낳았는데 46살에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5살, 우리 나이로 5살인데 아직까지 뭐 만으로 치면 뭐 44살이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까 뭔가 이런 그 양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뭐 내가 이제 활동가, 소위 말해서 시민 운동을 하거나 그렇죠 사회 봉사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안 되고요. 나는 이제 학자니까 내가 이제 생활 속에서 했던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런 학자로서 했던 뭐 이런 업적 관계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고서도 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칼럼도 했었어요. 세계 한국의 현실 성격차와 성불평등 지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가 썼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성평등이 거의 하위권이고 경북 특히 한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꼴찌인데 경북은 우리 그 꼴찌 나라에서도 또 밑에 하위권이라는 거죠. 하위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현재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의사결정층,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정치인들한테도 많이 이제 진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CEO라든가 회사의 그러니까 부장이라든가 회사 이사들도 많이 진출해야 되고, 당장 법적으로 우리가 남녀 동수법이란 걸 말해. 남녀가 같은 숫자이다. 그럼 같은 숫자 어디에?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장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위원회들도 가면 대부분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어쩌다가 여자들이 한 명이나 두 명 있어도 되게 좋은 위원회야. 왜? 대부분 다 100% 남자인데 여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되게 좋은 위원회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게 아주 잘 되고 있는 유럽을 보면 근데 스웨덴의 장관은 여성이 56.5%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행사를 하거나 위원회 할 때 남녀 동수법 캐나다는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의 15%를 성 불평등 구조 변화를 위한 그런 목적에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그 정부에서 쓰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정부에서는 행사들 있잖아, 이벤트들, 컨벤션들 무슨 행사 하잖아요. 뭐 포럼 같은 거 할 때 발표자 있잖아요. 발표자 이런 발표자에도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비율을 좀 맞춰야 된다.
그냥 이런 전통적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컨대 여성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 소재를 파악해서 그 건물이 그러니까 성폭력이나 재난 안전 취약 지역에 위치하는지 그 상관성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건물. 그다음에 워킹맘의 대상으로 직장과 어린이집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냥 뭐 응급상황이라든가 오면 애를 이제 픽업한다든가 라이드를 해준다든가 데려다 준다든가 애를 집에 데리고 오를 때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에 그런 그 워킹맘의 직장과 어린이집에 해서 도시계획 반영 혹은 여성 운전자들의 경로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주차장과 가로등의 조명 밝기 이런 것들 그렇죠 맞춤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과 이런 이슈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고용이 확대되고 고용평등이 되고 일가정 양립이 되고 경력 단자 여성 성별 임금 격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대학 여성 교수 임용 목표제. 우리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도 여성 교수가 한 명도 없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분야는요.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측면을 볼 거랍니까? 남자가 가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초등학교 교사는. 그러니까 하여튼 성비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대학 자체에도 너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성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지금 분야에서 여성이 이제 남성보다 그러니까 낮지만은 어떤 분야는 여성이 또 과도하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이런 거죠. 근데 간호사 이런 직업들 그런 것도 이제 성평등을 좀 맞추자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온라인에 집중적으로 보잖아. 온라인. 그럼 온라인에 보는데 긍정적 측면은 뭡니까? 사회 갈등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뭡니까? 훨씬 더 표출되는 것이 이제 예전 오프라인에서 표출되다가 인터넷에도 표출되고 있죠. 오히려 인터넷 상에서 표출되는 과정을 통해 정화되고 정리될 수 있고요. 자유로운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회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해소되는 과정에 미디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위험성도 있어요. 왜? SNS의 특성상 갈등이 쉽게 표출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댓글 하나 올리면 이게 갈등이 뭔가 폭발되는 거죠. 그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갈등이 팡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의 표출 과정에서 그다음에 정보의 어떤 가장과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집단적 따돌림과 공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죠. 이렇게 쉽게 갈등이 온라인 디지털을 통해서 표출되다 보니까 정보 확산의 속도는 매우 빠른 거. 그다음에 뭡니까? 특히 온라인에서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이고 평가적인 정보들이 더 빨리 확산되잖아요. 매우 빠른 반면 그런 정보 검증 체계가 미비하죠. 유효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이런 것에서 집단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죠. 커진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근데 양성평등 지수는 대부분 결과 아웃컴이라는 거죠. 뭐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잘 안 보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데이터가 취득되면서 충분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1년 단위라 보니까 그 중간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마크로하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영역별로 상세한 현상 파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 소셜 빅데이터를 하면 계량화 기반 분석의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슈에 근저에 있는 가치관 의식.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이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셜 데이터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앞에서 파워포인트로 이제 한 거예요. 예컨대 이제 이런 소셜 데이터에서 김치녀, 그 다음에 뭡니까 한난충, 그렇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2012년부터 17년도에 변화되는가 보세요. 한남충 김치녀라는 단어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팍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에 대해서 민감한 단어였어. 근데 한남충이라는 단어는 과거엔 또 거의 다 사용 안 하다가 최근에 그렇죠. 2015년도부터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영역별 부문별로 상세하게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이런 사례가 증가되는지 가치관과 의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양성평등 미디어 그래서 주어의 단위 보세요. 주어의 단위로 다 이렇게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런 갈등 지수를 개발을 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뭡니까? 갈등의 어떤 정도, 갈등의 속도, 갈등의 범위, 강의 추소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갈등의 대상자, 이해관계자들도 그걸 보고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가중치라든가 지표별로 좀 더 수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모델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살 것인가? 검색어를 해야 돼요. 검색어. 이 검색어 설정이 데이터 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검증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면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전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표값을 추출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뭐 다른 논문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봤어요 벌써. 지수를 산출하고 정규와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수를 검증하고 타당성, 경고성, 민감성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기도 하고요. 지수를 또 분석해서 시계 분석, 이벤트 분석, 토픽망, 의미망, 토픽 분석이라든가 그렇죠. 의미 연결망 그렇죠. 토픽 분석 혹은 그렇죠. 어떻게 의미 연결망, 의미 연결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시계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게 시계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에 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전문성을 약간은 높일 수 있다는 거. 석사까지. 이론적 배경 앞서 했던 거에 한데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데 사실관계 갈등이 되고 그게 다시 뭡니까? 상호관계 갈등, 이해관계 갈등, 가치관의 갈등, 구조적 갈등 이런 문제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라는 것은 이 사건 자료 은행에 대한 사실 해석이 차이에서 오는 거죠. 상호관계라는 것은 상호관계가 부정적, 일방적, 단절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이죠. 이해관계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갈등, 가치관, 신념, 종교의 문화의 차이 갈등, 구조적 갈등.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의 이런 그 성평등 이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컨대 가치관의 갈등이 되게 컸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왜곡된 제도와 간의 이런 구조적 갈등도 되게 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갈등들이 뭐 갈수록 우리가 이제 뭡니까? 가치관의 갈등, 구조적 갈등에서 이제 뭡니까? 상호관계의 갈등으로 바뀌면서 불신, 오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자, 표출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증폭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죠. 교착 상태에 빠지다 보면 이제 감소가 되고 해소가 되고 앙금이 남아있고 다시 재발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갈등이 이제 표출, 증폭, 교착, 감소, 해소가 된다는 거죠. 여성의 그래서 이러한 그 고용학대, 일가정 양립 이런 문제들 앞서 계속 얘기했던 문제고 법과 그런가 이런 양성평등과 관계되는 법제도는 뭐가 있는가?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매매 특별법, 경력단절에서 경제활동 촉진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다양한 법률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라는 거죠. 자, 여성정치 할당제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여성가족부, 군가산점, 호수제 폐지. 이 군가산점 정말 첨예하게 그렇죠. 대립하는 거죠.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의식의 문화, 가정 내 역할 평등, 극단적 갈등 및 집단화, 한남 펼치 앞서 한남충 같은 거.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건 의식 문화를 하기 위해서 영역에 따라서 이거는 정책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미디어 드라마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바꿔보자. 이건 미디어 영역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우리 학술 논문들도 많아 했었어요. 이 KC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 자, 코리아 사이테이션 인덱스가 뭘까요?
한국어로 쓰여진 논문 혹은 한국 저널들, 한국 학술지의 논문들이 서로 어떤 다른 논문들을 인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뭡니까? 지수화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뭡니까? SCI처럼 사이언스 뭡니까? 사이테이션 인덱스,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처럼 한국 저널, 한국 학술지, 국제적인 학술지 말고요. 한국 학술지사에 서로 간에 그렇죠. 그럼 한국 학술지는 어떤 거예요? 한글로 작성되는 것도 한국 학술지만 영어로 작성된 것도 한국 학술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국 연구재단에 등록되어져 있는 학술지. 그죠? 이렇게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 등재는 그럼 이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한국학술지에서 뭡니까 어떻게 이 이슈 무슨 이슈 하고 있어요? 양상평등 관계 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뭡니까 얼마만큼 논문에 많이 쓰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이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죠. 그랬더니만 빨간색은 성평등과 관계된 논문은 이렇게 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급박하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여성 정책과 관계되는 논문들은 이제 증가도 못해서 그냥 완만하죠.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여하튼 이 주제가 관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논문들에서 어떤 논문 제목이 어떤 단어들을 썼을까를 본 거죠. 어떤 논문을 썼을까. 성평등과 관계되는 제목들 보면 연구, 뭐 여성 평등주의, 양성, 고찰, 사회 논문들의 어떤 키워드를 보면 그렇죠. 양성, 차별 이런 단어들 빈도수로 40개를 이제 30개를 이제 뽑아서 본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정책과 관계되는 것들은 보면 그렇죠. 여성 정책과 관계되는 것들. 다문화와 관계되는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했네. 다문화 그렇죠. 네, 복지 관계되는 이슈들을 얘기하고요. 그렇죠. 키워드에서도 보면 빈곤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복지 관계되는 거, 다문화 얘기하는 거요. 그다음 정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육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온라인 그럼 갈등 지수 프레임워크 앞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본문을 수집하기도 하고 댓글을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의 추이를 알기 위해서 이 해당 주제별로 웹페이지 같은 이런 문서가 얼마나 많은지, 댓글 수가 많은지, 갈등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추천이 얼마나 많은지, 비추천이 많은지, 갈등의 범위는 특정 미디어 그룹에서 전체 미디어 그룹과 특정 미디어 그룹이라는 게 뭐죠? 특정한 카페, 예컨대 일간베스트, 오늘의 유머, 아니면 뭡니까? 뭐 다른 뭐 특정한 맘카페 이런 특정 미디어 그룹에서 전체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또 발전하는지 특정 주제만 얘기하다가 연관 주제로 확산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빅카인즈에서 언론사의 그 키워드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데이터 수집 보세요. 빅카인즈에서 수집했다라는 거죠. 빅카인즈. 여러분들 빅카인즈 알잖아요. 빅카인즈. 그 빅카인즈는 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빅카인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빅카인즈. 빅카인즈에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카인즈. 빅카인즈. 이것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빅카인즈. 그래서 여기 가면 언론사 기사들, 신문사하고 방송국 기사들이 다 이제 수집이 되는데요. 방송국 기사는 좀 한정적이에요. KBS, MBC, SBS, 그 다음에 YTN,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 개가 어디인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신문사 기사하고 방송국 기사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기본 검색어를 넣고 그다음 여기서 가면 또 기본적으로 또 분석을 또 해주는 뭐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수집한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분석 방법을 모르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분석 방법 조금씩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더라도 이제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여기 보면 관계도 분석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 관계도 분석 딱 누르면 와, 이 뉴스들에 대해서 현재
키워드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딱 나오잖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되는 이슈. 그렇죠? 뭐 해서 현재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뭐 내가 특별하게 그냥 관계도 분석 하나밖에 안 놀랐는데 이렇게 벌써 네트워크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들을.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쫙쫙 메뉴가 what you see, what you get. 그렇죠?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얻는 것이다. 지금 이거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그러니까 후원금 관계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빅카인즈에서 그러면 경제교육청 뭐 이런 거 독박육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항상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독박육아가 되게 이슈가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언제 그러니까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KBS 윤상현 사학가와 같은 키워드 연예인 부부의 어떤 육아 현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 인기를 끌면서 이 독박육아 그래서 검색어로 독박육아를 넣으니까 관계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고 인물과 관계되는 사건은 그 브라운으로 했고요. 그렇죠? 장소와 관계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의 그러한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기관에 관계되는 했는 거죠. 그래서 경기교육청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요 그림은 최대값을 100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을 상대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점을 만점으로 다시 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해서 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도 언론정보학과 졸업을 했는 그 송하영 그렇죠? 응당대 언론정보학과에 졸업하고 지금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 송하영이 이제 했던 작업이었어요. 고용평등이라는 단어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묶어져 있어요? 여기 해석은 뭡니까? 그래서 연구자, 분석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어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거. 우한 형제들은 일생활 균형.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의 그 앞에가 회사에 그거대 휴가를 낼 때는 이유를 묻지 마라. 그러니까 상사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이 휴가 낼 때 이유를 묻지 마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한 형제들 소위 말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의 회사잖아요. 운영하는 회사. 되게 이슈가 됐죠. 물론 또 이 배달의 민족 이 회사가 또 다른 이슈도 있어요. 회사 내부의 복지는 되게 이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고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되는 그런 라이더들, 배달원들 있죠. 배달원들은 이 회사의 직접적인 고용원은 그 피고용자는 아니잖아요. 피고용자는 아닌데 이 사람들 어떤 라이더라고 얘기한 라이더들의 복지에 대해서 이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이 얼마만큼 이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논란이죠. 플랫폼 노동자와 관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희상, 신보라, 키워드에서 워킹맘의 아기 동반의 이런 이슈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빅카인즈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시각한 거죠. 자, 이거는 경력 단절 여성. 보면 각 여성과 일자리 지원 정책과 관계된 키워드.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마다 보면 어떤 다른 키워드들이 서로 간에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단어들의 어떤 유형, 그 다음에 많이 일어나는 빈도, 크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보면 독박육아에 보다는 고용평등과 관계해서 많은 단어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골고루 등장했잖아요. 이번에 크기를 보세요. 독박육아에 비교해서 다른 단어들은 상당히 적게 등장했잖아요. 그 작잖아. 고용평등은 전체적으로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만큼 비슷비슷하게 많이 등장한 거죠. 경력 단절 여성도 경력 단절의 이 여성이랑 검색어에 비교해서 다른 단어 상대로 적게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골고루 부각되느냐,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골고루 부각되느냐, 아니면 검색어만 되게 부각되고 나머지 관계된 이슈는 잘 부각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최대값을 100으로 두고서 상대값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그 빈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별임금 격차 이 부분 보세요. 대본에 이 성별임금 격차와 관계되는 단어 이슈들이 골고루 부각되고 있나요? 아니면 성별임금 격차라는 검색어만 부각되고 있냐? 골고루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세요. 대부분 오늘 크기가
뭡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앞서 있던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경력 단절. 그러니까 이 이슈 하나만, 이 검색어 하나만 딱 달당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이슈와 관계되는 다른 단어들이 같이 이제 부각되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뭐 성병인국 경찰은 다른 나라 국가 이름이 또 많지, 특징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렇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이죠. 야, 이거는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수집을 했는 건데요. 네이버 데이터 랩 어디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데이터 랩.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딱 수집해가지고 이제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 스스로 막 계속 해봐야 되는 겁니다. 송하영은, 우리 송하영 양은 학부 때부터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서, 여기서 주제어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간도 다 나와 있잖아요. 기간도.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거냐, PC에서 검색하는 거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 다음에 연령대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10대의 여성들이 모바일, 10대 여성들이 모바일에서 최근 1개월 동안에, 그럼 최근 1개월 했죠? 어떤 단어? 10대 여성들이 최근 1개월 동안에 뭐, 여성, 어떻게, 고용, 뭐, 10대 여성들이, 최근 1개월 동안 관심 있었던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10대 여성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네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하면 할까요? 결혼, 결혼이야, 비혼 해봐, 비혼. 결혼 아예 안 하겠다. 비혼이라는 주제가 얼마만큼 관심이, 요렇게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주제와 비혼, 최근 1개월 동안 모바일에서 여성들, 10대 여성들이 얼마만큼 비혼이라는 것을 검색했을까? 네이버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네이버에서 얼마만큼 검색했을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일가정 양립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관심도로 해서 네이버에서 데이터 랩으로 남녀 비교를 해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교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왜? 남, 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남성이 뭡니까? 일가정 양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휴가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휴가에 대해서 그 절차들이 있잖아. 그 남자들이 직장 생활 더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관심은 남녀 모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근로자에 앞서 얘기했잖아요. 남녀 격차. 그러니까 남녀 간 관심도의 차이. 그러니까 직장 근로자의 남녀 격차라는 게 뭡니까? 남자들이 훨씬 더 직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하려면 직장에서 뭡니까? 이걸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검색을 더 많이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연구자가 뭡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워라벨은 뭐죠?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단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여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졌겠죠. 그렇죠? 당연히 더 많이 여자들이 관심을 가져. 왜? 여자들이 이렇게 신조어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신조어에 대해서. 그렇죠?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이라는 이러한 그런 어떤 공식적인 거는 남자들이 더 관심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신조어에 대한 관심, 그렇죠. 여자들이 유행에 빠르잖아요. 패션에 빠르고. 그렇죠. 새로운 트렌드, early adopter.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이 육아휴직에 대해 남녀 비교해본가 관심도가 거의 비슷해. 최근에 왔을 때는 여러분 최근에 와서 거의 비슷하죠. 최근에 와서 거의 비슷해. 왜냐하면 요새 이 그 육아휴직 하는 게 남성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비슷하죠. 이 시각화도 한번 보세요. 시각화. 이 시각화 방법도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 했을 경우에 시계로 분석하는데 남자 여자 비슷하게 보여줄 것인가? 시각화. 그렇죠? 시각화. 이건 또 시각화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 이 데이터를 잘 극명하게 보여줄 것인가? 그렇죠? 송화형에 했다고 좀 적어 놓을까요? 쭉쭉. 자, 이게 어떤 키워드 분석. 이거는 송하영 연구원. 그렇죠? 송하영 연구원이 했습니다. 여기다 적어 놓으면 뭔지 제목 같으니까 좀 그럴 거니까. 그렇죠? 밑에다가 여기다가 연구원 자가 연구원이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해서 우리가 오늘 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정리하는 시간, 오케이?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정리. 야,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렇죠? 그렇게 좀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좀 얘기를 했더니만 네이버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빅카인즈하고 네이버 데이터 랩은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한 번씩 자기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렇죠 꼭 한번 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테스트 한번 맛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맛에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한국의 성평등 격차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속한 그 경북은 특히나 거기에서도 꼴찌고 육아휴직 키워드를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남녀 관심도로 비교해보니까 남녀 모두 최근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었고 독박 육아, 고용평등, 경력 단절 여성들의 키워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어떤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최대값을 100으로 두고서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니까 우리 검색했는 그 이슈하고 다른 이슈들, 관계된 이슈들 골고루 부각되느냐 아니면 특정 이슈들만 나타나느냐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갈등의 추세 이것도 우리 얘기했어. 이것을 통해 서 표출, 증폭, 교착, 시계열로 해봤을 때 이 갈등의 추세가 가능한 거잖아요. 제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댓글 데이터라든가 이런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초기 학생 추세도 찾을 수 있고요. 갈등 상세 분석, 사안별 갈등 유발을 파악하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런 거는 뭐 여러분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용어 개념 탑재 용어 탑재를 하는 필요가 있죠. 출처 니어앤 퓨처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을 안 봤네요. 유튜브 동영상 각자 한번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면 됩니다. 시간이 되면 보세요. 시간이 되면 보세요. 오늘 했던 내용을 내가 토크쇼에서 얘기한 거예요. 일가 가정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해가 2019년 10월달 토크쇼 여기 냅니다. 네. 토크쇼에서 이제 오늘 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거니까 시간이 되면 보세요. 내용은 좀 이제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만날게요. 자, 끝날게요. 녹화 정지 누를까요?